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수능특강 고전문학 2강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문제 먼저 푸셨죠? 고전특강 2강에 해당하는 문제 풀고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우리 보기에서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가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작품, 이거 만남, 이별, 그리움의 내용을 모두 담아내기도 하는데 남녀 간의 사랑을 작품 다루면은 만남, 이별, 그리움의 내용 중 특정 내용에 주목하기도 해서 임에 대한 사랑의 정을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물리적인 시간이나 공간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추상적인 대상을 사물화하기도 하는 발상을 통해 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럼 위에 있는 세 개의 작품은 만남이나 이별, 그리움 중에 특정 내용에 주목을 하거나 임에 대한 사랑의 정을 드러내는데 물리적인 시간이나 공간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추상적인 대상을 사물화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였고 나머지 문제들도 보시면 가에서 다 표현상 특징이니까 요거는 읽고 나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2번은 기억부터 리을이죠? 각각이 나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가번 보니까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인간아와 얼어 죽을 망정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인간아와 얼어 죽을 망정 정을 둔 오늘 밤이 더디 새옷이라 이렇게 말을 했네요. 여러분 얼음 위 그리고 오늘 밤이 더디 샜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죠. 3번에 여기 가시면 되겠죠. 진한 글씨니까 화자가 얼음 위에서 얼어 죽더라도 오늘 밤이 더디 새기를 바라는 것은 일정하게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이잖아요. 오늘 밤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발상이죠. 인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맞는 설명이 되겠죠. 내가 얼음 위에서 임이랑 함께 들어 누워 있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여러분. 심지어 여기 보면 댄잎자리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댄잎자리 본다는 건 굉장히 얇은 그냥 이불을 깔고 누워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얼음 위에서 아주 얇은 이불을 깔고 둘이 누워있으면 얼어 죽겠죠.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오늘 밤이 더디새길 바란다. 해석 잘 안 돼도 요거 그냥 읽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변화를 주고 싶다는 발상, 지속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경경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요 하면서 여기 경경고침상 밑에 뜻도 나와 있죠? 근심에 쌓여있는 외로운 잠자리라고 하네요. 어느 잠이 오겠냐? 서창을 열어하니 도화가 바라도다 라고 했네요. 여기 여러분 도화 봄의 꽃이야 봄꽃 복숭아꽃을 말합니다. 이게 복숭아 도자니까 복숭아꽃이 피었는데 봄에 이 복숭아꽃은 씨름이 없어서 소춘풍하는구나 라고 했네요. 소춘풍 봄바람을 희롱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화가 피었는데 이 도화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봄바람을 희롱한다 라고 표현한 거죠. 이 도화의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오는 것을 가지고 봄바람을 희롱한다 라고 했습니다. 도화, 복숭아꽃. 우리 여러분 복숭아 뭐라고 그래요? 이거 황도라고 하죠. 황도, 백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도자예요 이게. 그때 말하는 복숭아 도자입니다. 그래서 A는 도화죠. 도화. 나는 어때요 여러분? 임이랑 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도화는 시름이 없어요. 그럼 나는 시름이 있는 상태겠죠. 도화는 시름이 없는 상태죠. 그럼 도화랑 나는 어떤 상태예요? 반대되는 상태겠죠? 지금 나는 시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화는 시름이 없으니까 나와 반대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나는 왜요? 경경고침상. 외로운 밤에 잠도 오지 않는데 도화는 시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볼까요? 기억은 화자의 심정을 조롱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메롱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화자의 즐거움을 방해해요? 그것도 아니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볼 거 없네요. 기억 여기서 이렇게 두 문제 보면은 일단 기억만 맞는데 1번과 2번이 지워지겠네요. 2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넋이라도 임을 한 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넋이라도 임을 한 데 지나갔다고 여겼더니 벽이더시니 나오죠? 우기더시니가 또는 어기더니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넋은 여러분 뭐예요? 여기 보면 밑에 뜻이 제대로 나와요. 인과의 이별로 이 사람이 경경고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넋이라도 임을 함께 지내겠다고 여겼어요. 그럼 이 넋은 추상적 대상인 넋이라고 하죠. 그럼 추상적 대상인 넋은 뭐예요? 이거는 혼이잖아요. 혼. 내 육체랑 다른, 육체와 달리 추상적 대상인 혼이죠. 혼은 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발상이죠. 경경고친선, 내가 너무 외로워서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넋이라도 인과 함께 지내고 싶다 라고 했으니까 인과의 이별로 인한 힘겨움과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상적 대상이 넋, 이 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발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넋이라도 인과 함께 지내고 싶었는데 어긴 사람이 대체 누구십니까? 누가 어겼을까요? 이거 이미 어겼겠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요, 고려시대의 고려가사에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중복되어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작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거는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작품에도 벽이 더시니 뉘러시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넋이라도 임을 함께 지내자고 여겼더니, 이런 표현들이 다른 고려가사에도 중복되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3년에네요. 고려가사에서 중복되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여기 나오는 만전춘별사에만 사용되지 않고 고려가사에 중복되어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 이 부분은 무엇 또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에는 지금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문제에 연결돼서 나올 땐 이렇게 나와요. 다른 부분에도 나왔다라는 얘기는, 다른 가사에도 나왔다는 것은 이 구절이 단대에 유행되던 구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이 삼행에 있는 내용은 당대에 유행되던 구절이었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여러분이 좋습니다. 여기 문제 푸는 데는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참고로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고전시가 풀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내려와서 볼까요? 오리야 오리야 아련한 비오리야 비오리야. 슬픈 오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비, 슬플 비자 써서 그냥 오리야 오리야 아련한 비오리야. 여울은 어디 두고 소에 자러 오느냐. 소마저 얼면 여울도 좋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슬픈 오리가요, 어디서 자요? 여울을 두고 소에 잠을 자러 왔어요. 여울도 연못이죠? 소도 연못이에요. 소가 좀 더 큰 연못일 수는 있는데. 근데 어때요? 여울이라는 것도 겨울이 되면 꽝꽝 얼어붙을 수 있는 거. 소라는 것도 여울이 소도 얼어요. 소도 꽝꽝 얼어붙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꽝꽝 얼어붙으면 오리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을 잘 수 없겠죠? 소마저 얼어붙으면 어떻게 해라? 여울도 좋을 것이다. 잠자기에는 여울도 좋을 거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가서 봅시다. 가에서 화자가 비오리가 잠을 자거나 추위에 얼 수 있는 공간으로 소를 인식하고 있죠. 소는 비오리가 잠을 자거나 추위에 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럼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물리적 공간을 평소에 다르게 인식하는 발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어때요? 소라는 공간은 오리가 잠을 자거나 추위에 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럼 이 물리적 공간이 소가 물리적 공간이요, 평소와 다르게 인식된 걸까요? 평소와 다르게 인식된 거예요? 이 소가 오리가 잠을 자거나 추위에 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잖아요. 그럼 지금 평소와 다르게 인식하는 발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쵸? 소는 오리가 잠을 자거나 추위에 얼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냥 물리적 공간으로 나타난 거죠. 평소와 다르게 인식한 발상으로 이별한 님과의 재해를 원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났다라는 이 뒤에 말이 완전히 틀렸네요. 답이 3번이 돼요.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와 있었으니까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에. 자, 기억은 도화였고 니은은 오리입니다. 오리야 아련한 비오리야 라고 했네요. 여기 보시면은 니은. 자, 여기 여러분 오리는 어때요? 지금 슬프죠? 슬픈 오리예요. 슬픈 오리. 심지어 소가 얼어 있어요. 얼어 있어서 잠을 잘 수 없는 슬픈 오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나도 경경 고침상에 잠이 오지 못해요. 임과 헤어져서 외롭게 지내니까 나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오리를 볼까요? 화자와 유사인 처지에 놓여 있는 자연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화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연물이에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요거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얘도 지워주시고 요렇게 지우고, 자, 그러면은 이제 3번과 5번이 남았네요. 디귿리을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나번시로 넘어가서 그러기 전에 가에 해당하는 거 1번에서 표현상 특징도 한번 볼까요? 가는 대꾸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을 드러내요. 인식 변화 과정이 없죠. 지울 수가 있고. 가는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방식. 물음의 방식은 있죠, 여러분. 여기 여울은 어디 두고 소에 자러 오느냐, 이런 식의 물음의 방식이 있는데 이게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인가요? 그것도 아니겠죠. 이것도 지워지네요. 가는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어요. 그것도 아니죠. 대상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가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해서, 가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인간아와 얼어 죽을 망정, 인간아와 얼어 죽을 망정, 오늘 밤 더디 세우시라, 더디 세우시라. 얼어 죽더라도 같이 지내고 싶다. 강조됐죠, 여러분? 여기 벽이 더시니 니러시니까 니러시니까 넋이라도 임을 함께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넋이라도 임을 함께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네요. 그럼 가는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만 봤는데 1번, 2번, 4번이 지워지네요. 이렇게 지우고 나로 내려오면 되겠죠? 자, 그럼 나를 보도록 합시다. 내 영혼이 술에 섞여 임의 속에 흘러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굽이굽이 창자를 다 찾아다닐 망정 정날 잊고 남을 향한 임의 마음을 다 태우고 싶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이라는 사람이 날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이 마시는 이 술 한 잔이 되고 싶어요. 내가 임이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술 한 잔이 되고 싶어서 임의 속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임의 창자 안에 이렇게 이 술이 굽이굽이 흐르겠죠. 이렇게 굽이굽이 창자를 찾아다니며 여러분 독한 술을 마셨을 때 속이 이렇게 찌르르 하면서 다 타는 느낌이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한테는 비유가 좀 그렇고 아주 매운 엽떡을 먹었을 때, 아주 매운 마라탕을 먹었을 때 이렇게 속이 식도부터 타들어가면서 내려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 속을 다 찾아다니면서 나를 잊고 누굴 찾아갔어요? 이미 여기 아주 예쁜 또 다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미령의 여인. 남을 향한 마음을 다 태우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화자의 영혼이 술에 섞여 임의 속에 들어가 남 향한 마음을 다 태우고 싶다는 것은 추상적 대상인 사람의 영혼, 마음에 물리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라 한 거죠.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술에 섞여 임의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태울 수 있는 거로 삼으라 한 거죠. 자신을 멀리하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디귿 남이죠. 남. 디귿은 남입니다. 이미 만나고 있는 존재죠. 이건 이미 만나는 존재. 즉 누구랑 다른 존재? 나와 대조되는 존재겠네요. 그럼 디귿은 화자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화자가 이 사람한테 우월감을 가질 수 없겠죠. 3번 틀렸네요. 다 틀렸네. 5번이 답일 수밖에 없겠네요. 디귿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사람. 맞죠, 여러분? 여기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니을이 맞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2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나번시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해 안타까움을 나타내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아니죠.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네요. 1번도 틀렸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풀고 그냥 확실하면 우리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냥 5번 체크하시고 소설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럼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냥 내가 다 풀었다 생각이 되면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그럼 다번 시조를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의심이 되니까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다번 시조까지 읽어줘야겠죠. 한번 봅시다. 창밖에 가마솥 때우라는 장사. 니을이 장사네요. 가마솥을 때우시오 라고 장사가 왔나봐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별나는 구멍도 떼어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장사가 이렇게 말하죠. 장사가 대답하는 말이 진시황 한 문제는 청지를 호령하며 위험으로 못 막고 천지를 호령하되 위험으로도 못 막았고 이별나는 구멍을 위험으로도 못 막았고 제갈량은 천하 경영하는 재주로도 이 이별나는 구멍을 막았다는 말을 못 들었다. 하물며 서초패왕의 힘으로도 능히 못 막았으니 이별나는 구멍은 서초패왕도 막지 못했으니 이 구멍 떼우라는 말이 우습구나 라고 말합니다. 가마솥은 떼울 수 있지만 이별나는 구멍은 어떻다? 떼울 수 없다라는 거죠. 떼울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별나는 구멍을 떼우라고? 야, 진시황도 못 떼우고 제갈량도 못 떼우고 서초패왕도 못 떼운 거야. 그 구멍을 내가 어떻게 떼우니?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진실로 장사의 말과 같을진데 긴 이별인가 하노라 라고 했네요. 이별나는 구멍도 떼우는가? 5번. 화자가 이별나는 구멍을 떼울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은 이별 상황을 수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라 했죠? 이 말은 맞죠, 여러분? 인과의 이별을 원하지 않는 화자의 심정 드러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니을이 지금 장사죠, 장사. 장사. 이별나는 구멍. 지금 소뚜껑 떼우러 온 장사네요. 소뚜껑 떼우러 온 장사는 화자의 처지를 환기시켜주는 사람. 맞죠? 왜? 너 이별나는 구멍 못 떼워. 너의 이별은 어떤다? 긴긴 이별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화자의 처지를 환기시켜주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는 설명이 되겠고, 자 1번 인물의 속성을 나열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했다. 인물의 속성 누구를 나열했어요? 여기 진시황, 제갈량, 서초패왕도 이별나는 구멍을 떼우지 못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나열했죠. 진시황, 제갈량, 서초패왕을 나열한 거예요. 서초패왕을 나열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했다. 따라서 다도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답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 5번, 2번의 답 5번, 3번의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셨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소설을 보도록 합시다. 4번에서 7번 소설. 역시나 뭘 먼저 봐야 돼요? 네, 넘어갔는데 여러분 보기 지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마지막에 힌트 얻을 수 있는 글이 있네요. 여기 보기. 해설 지문은 없지만 보기가 있고 여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글이 있어요. 겉하지설아가 가라는 거고 윗글이 나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까지는 다 읽을 필요 없고 선생님의 말을 보시면 되겠죠. 왕수제치 등 용려설은 고려의 건국설화인 겉하지설아의 서사를 원천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다. 그럼 얘가 고려의 건국설화와 관련이 되겠구나. 겉하지설아의 기본적인 서사 구조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한 작품이래요. 그럼 여러분 아래에 있는 겉하지설아와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곳곳의 내용을. 그래서 윗글에 제시된 부분에 해당하는 겉하지설아의 서사 구조는 아래와 같다 라고 했으니까 아마 서사 구조, 기본적인 서사 구조가 유지되면서 부분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아래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이 내용이 가가 되고 윗글이 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 자,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죠. 이건 여러분 읽으면서 풀어야 돼요. 인물에 대한 이해.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상사, 뱃사람, 왕수제, 노인, 부인이 나오네요.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체크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이해. 그럼 A, B가 나올 때 풀어야 되고 기억부터 미음이 나올 때 얘를 풀어야겠죠. 이렇게 체크하고 올라가 줍니다. 갔더니 여러분 첫 줄부터 누가 나와요? 상사가 나오네. 그러면 우리 4번에서 여기 상사에 해당하는 거 풀어주셔야겠죠. 자, 상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은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사 쭉 읽다 보니까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른 필히 해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상사가 그 말을 옳게 여겼다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말을 통해 4번에 1번을 알 수가 있겠네요. 내려가 볼까요? 4번에 1번 상사는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해신의 장난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이 말한 걸 믿었죠. 맞는 설명이네요.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죠. 벌써 맞았는데요, 1번이? 네, 그럼 4번의 답은 1번이겠네요. 근데 나머지 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생각하면 쭉 보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제끼셔도 되고. 근데 선생님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이 바로 이어져서 나오죠? 기억을 봅시다. 기억. 이에 목욕 재개하고 재물을 지어 고한 뒤 재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 보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라는 말이 이어 나오죠. 자, 기억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배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상사의 절박함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네요. 그럼 이 행위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행위인지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보시면 여기 봐요. 목욕 재개하고 재문을 지어 고한 뒤 재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 보았지만 연쇄적이죠, 여러분. 재문을 지어 재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다. 아주 연쇄적이네요. 요걸 연쇄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기억의 내용의 경우. 그러니까 표현법까지 연결돼서 나온 거예요. 얘는 내용 설명만 나온 게 아니라 표현법까지 연결돼서 나온 문제죠. 그래서 맞는 설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줄에 좀 보니까 이제 두 번, 세 번 제사를 지내보았는데 역시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정이 이러하니 일행 중에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뱃사람들. 이 일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게 4번에 2번에 해당하겠네요. 4번에 2번. 일행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4번에 2번 가서 봅시다. 뱃사람은 뱃사람들을 일행 중에 해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일행 중에 해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해신의 장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죠. 해신의 장난 때문이라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죠. 두려움에 덤이라고 볼 수 있죠. 해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해신의 장난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확실히 이렇게 틀린 것들을 보니까 1번이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가 봅시다.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알아내냐 하니까 수재가 알아낼 방법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수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윗옷에 옷을 벗어 던지자. 그럼 물에 뜨는 사람을 두고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상사가 말했다. 그 말에 묘리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이에 모든 사람이 수재의 말대로 윗옷을 벗어 손수 그 옷깃을 잡고 기도한 뒤 옷을 물에 던졌다 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4번에 3번 내용이 되겠네요. 봅시다. 4번에 3번.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왕수재는 상사의 말을 듣고 부정한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게 아니죠? 반대죠, 여러분. 상사는 왕수재의 말을 듣고 부정한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내었다라고 봐야 되죠?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니은. 이 니은이 이어져서 나오죠? 모든 옷이 곧바로 가라앉자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유독 수재의 옷 하나만이 무리에 떠 가라앉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왕수재의 옷이 지닌 특별함을 대조적 상황지시와 부사어 사용을 통해 부각하고 있는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 대조적 상황지시죠? 이렇게 유독 수재의 옷만 그리고 유독이라는 부사어가 쓰였네요. 자, 대조적 상황지시와 유독이라는 부사어를 통해 수재의 특별함이 드러나고 있네요. 그럼 여기 대조적 상황지시 부사어 사용을 통해 부각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재의 옷을 향해 심지어 돌을 던졌는데 수재 옷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재가 대답하죠. 자, 이는 신이 초래한 일입니다. 제 운명이 그렇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사행에 따라오기를 자칭했던 건 이런 거였는데 지금 해신이 길을 막고 장난을 하니 어찌 감히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바다에 빠져 죽겠으니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하고 몸을 날려서 바다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뛰어들게 두지 않고 만류한 후에 가까운 섬에 내려주고 떠난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A 부분이 나왔으니까 우리 아래 A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볼까요? A는 자신의 과거 업적을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협조를 요청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자, A는 상대방에게 일어난 일을 언급하며 정당성을 부각해요? 이것도 아니죠.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각한 거 아니죠. 자, A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이유로 상대방이 겪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토로한 건가요? 자신의 운명? 상대방이 겪는 문제 해결이 왜 어려운지 토로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A에서는 물음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불가피함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볼까요? 자, 이는 신이 초래한 일입니다. 제 운명이 그렇다는데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물음의 방식을 사용했죠. 물음의 방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저는 바다에 빠져 죽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운명이 그렇다라고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자신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자, 따라서 5번째 거. 여기 자신의 선택이 불가피함을 상대방이 전하고 있다. 요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일단 A를 읽었는데 5번에 1, 2, 3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B를 읽고 4, 5번만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중력 부분의 줄거리를 보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갔더니 여기에 이제 날이 어두워지자 노인이 불에 등을 켜고 앉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B 부분. 자, 수재에게 늙은이가 이제 부탁을 하죠. 속세 사람이 아니라 서해 용왕의 아들인데 이 섬에 천년을 살았고 구미호가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서 일전을 벌였는데 구미호에게 대항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수재의 귀신같은 할솜씨를 좀 빌렸으면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늙은이는 뭐라고 말해요? 자, 이 늙은이라는 사람은 수재의 귀신같은 활솜씨를 빌렸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4번 내용이 되겠네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수재를 이런 궁벽한 땅에 모셔오게 했으니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같은 할솜씨를 좀 빌렸으면 하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4번 볼까요? 노인은 왕수재에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왕수재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4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B. B는 봅시다, 여러분.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상대방이 지닌 능력을 근거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네요. 상대방이 지닌 능력이죠. 상대방이 지닌 능력. 어떤 거? 활쏘기라는 능력이잖아요. 지금 이 B에 보면 활쏘기라는 상대방의 능력을 근거로 자신의 요구사항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죠. 구미호랑 싸워주세요 라고 대신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B에서는 청유의 방식으로 선택에 대한 불가피함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청유의 방식이 없어요, 여러분. 청유의 방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따라서 5번은 되지 않고 자, 구미호와 싸워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4번이 답이 됩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이걸 청유의 방식으로 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재의 귀신 같은 활솜씨를 좀 빌렸으면 하오라고 말했잖아요. 이걸 청유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문법에서 하오체 배웠죠. 하오체.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배우죠. 그때 여러분 하오체 나오죠. 근데 그 기준이 되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라체, 하게체, 하체, 해요체 있잖아요. 그때 이 하오체, 이 기준이 되는 6가지가 명령체예요. 그러니까 이 하오는 청유형이 아니라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문법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명령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건 청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유의 방식을 사용했다? 틀렸죠? 청유의 방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렇게 보니까 좀 정확하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파악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읽다 보니까 디귿이 나오죠? 디귿. 오후가 되자 총소리, 북소리, 피리소리가 멀리부터 가까워져 왔다 해서 디귿. 내려가서 6번을 읽어보니 노인과의 대결을 위해 여우가 출연할 조짐이 있다는 점을 다양한 소리를 나열했다라고 했죠? 다시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열했어요?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 나열한 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뭐 일개 요물이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구미호가 뭐예요? 이 구미호가 조금 있으니 물러거라 하는 소리가 내려오는데 이 구미호가 바로 부인이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 4번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 부인이죠. 부인. 이 부인이 누구다? 구미호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4번에 5번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 부인에 대해서 알면 자, 부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리을 봅시다.
위험 있는 의장이며 온갖 물건과 의식이 임금이 출입할 때와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엄청 달처럼 고운 자태와 온갖 교태가 피어나 보는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하고 마음을 격동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리을 봅시다. 여우를 목격한 왕수제의 놀라움이 여우의 모습과 다른 대상을 비교하는 방식. 누구랑 비교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위험 있는 의장이며 울건 문건과 의식이 임금이 출입할 때와 똑같았다. 라고 해서 임금이 출입할 때와 비교했죠. 이것과 비교한 겁니다. 따라서 리을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이것 때문에 맞죠? 여우의 모습을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식 사용했네요. 근데 이거 조금 선생님은 여기서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이게 완전히 맞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식은 맞거든요.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식은 확실히 맞는데 이게 왕수제의 놀라움인가 싶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의심은 했거든요. 4번은. 3번까지는 확실히 맞았고 그래서 5번까지를 좀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싸울 때 수지한테 화를 쏘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싸움을 걸었는데 자 미음 봅시다. 노인은 수지에게 거듭 부탁을 하고 싸움을 하러 바다로 나갔는데 바다 위를 평지밟듯이 노인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미음 여우와 싸우고 있는 노인의 비범한 모습을 초현실적인 대상에 비유했나요? 여기 보면 자 봅시다. 바다 위를 평지밟듯이 다니는데 비유한 내용이 없죠? 전혀 비유한 내용이 없네요. 그럼 여러분 얘는 왕수제의 놀라움이 맞구나 라고 볼 수 있고 확실히 초현실적의 대상에 비유한 게 없으니까 5번이 답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6번의 답이 5번임을 알 수가 있고 어쨌든 싸울 때 화를 쏴달라고 했는데 수제가 화살을 매기고 시위를 잔뜩 당겨 부인을 쏘려고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차마 화를 못 쐈습니다. 그래서 수제가 화를 쏘지 못하고 시위를 당기고 있던 손을 풀자 노인과 부인이 한바탕 큰 싸움을 끝낸 뒤 각각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라고 하죠. 결국 화를 쏘지 못한 채 시를 당기고 있던 손을 풀게 되고요. 자 이게 4번에 5번의 내용이 되겠죠. 맨 마지막 부인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은 왕수제로 인해 노인의 말은 듣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노인과의 대결을 회피할 수 있었어요? 그건 아니죠. 노인과 한바탕 싸우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번의 답이 1번 5번의 답은 4번 6번의 답은 5번이네요. 이제 마지막 7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거티지가 탄 배가 이 거티지서랑 같이 보는 겁니다. 곡도라는 섬에 닿자 풍랑이 크게 일어나 당나라로의 항해를 할 수 없게 됐다라고 했네요. 가와나 모두 섬에 도착한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이 드러나요.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 그런데 가에 제시된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은 여기 보면은 노인이 꿈에 여러분 거에는 꿈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섬에 남기라고 말했고 여기서 홀로 남은 겉타지가 활을 쐈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 이거는 활을 잘 쏜다는 거죠. 이게 나에서도 유지되고 있죠.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이 활을 잘 쏘는 영웅적 능력이 나에서도 유지되었고 맞는 설명이겠네요. 자, 가나 모두 주인공에게 도움을 청하는 존재는 다른 대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가에서 도움을 청하는 존재를 괴롭히는 대상이 여우라는 점이 나에서도 유지되었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바다의 신이라고 밝히고 중을 활로 쏘라고 했어요. 근데 활솜씨가 뛰어난 겉타지가 중을 활로 쏘니까 늙은 여우로 변했죠. 여기서 대상이 여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구미호인데 여기서 요사스런 구미호의 짓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구미호가 일개 요물일 뿐인 여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C에서 조금 내려간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뭘 알 수 있어요? 둘 다 여우라는 점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3번 가와나 모두 노인의 말을 통해 주인공이 섬에 남겨진 이유가 밝혀지는데 가에서는 초월적 인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 나에서는 지상에 있는 대리인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교체됐나요? 자 주인공이 섬에 남겨진 이유 뭐예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어서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서도 자 남은 이유는 여기서 귀신 같은 활솜씨 때문에 남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인은 뭐예요? 노인은 이게 나잖아요. 나에서 만나게 된 노인은 서해용왕의 아들이에요. 직접 서해용왕의 아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쵸? 왕수제가 서해 용왕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따라서 지상에 있는 대리인과 소통했다? 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죠. 이게 틀렸습니다. 왜요? 나에서도 서해 용왕의 아들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용왕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즉 서해 용왕의 아들은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초월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역시나 이 사람도 초월적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상에 있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3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자, 4번. 가와 나 모두 주인공이 탐배가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죠. 가에서 주인공이 항해하는 목적지는 나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항해를 할 수 없는 원인은 교체되었군. 주인공이 항해하는 목적지. 자, 가에서 봅시다. 당나라로의 항해라고 나와 있네요. 당나라로의 항해. 그리고 여기도 가에도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당나라로의 항해라는 말이 나오나요? 여기 보면 중국 수도의 장려한 모습이라는 말이 나오고 당나라라는 말은 선생님 못 찾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선생님 이걸 가지고 봤거든요. 그냥 맨 위에 보면 하늘에 바람 한 점 없고 바다에 작은 파도 하나 없는데 뜻밖의 병고예요. 즉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사흘 동안이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서는 파도가 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배가 바다 위에 꽁꽁 묶여 있는 상태죠. 그런데 가는 어때요? 가는 여기서 보면은 가는 풍랑이 크게 일어난 상태예요.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항해를 할 수 없는 원인이 교체되고 있죠. 즉 가는 풍랑 때문이고 나는 그냥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항해를 할 수 없는 원인이 교체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와 나 모두 배를 떠난 사람을 결정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가에서는 이름을 적은 사물을 물에 던지는 행위는 나에서 유지되고 있죠. 자, 이름을 적은 사물을 물에 던지는 행위. 나무 조각에 이름을 써서 물에 던졌죠. 이 행위가 유지되고 있는데 주인공이 배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교체되었어요. 보시면 여러분 가에서는 어때요? 겉타지에 이름을 적은 나무 조각이 물에 가라앉았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때요? 옷이 물에 가라앉아요? 물에 뜸이죠. 물에 떴죠. 그러니까 배를 떠나야 하는 이유가 교체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맞는 설명이겠죠.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7번까지 풀어주셨으면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 총소유 시간 채점 결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특강 고정문화 2강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